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베거입니다. 오늘 시장 분석하고 전략도 세워가시죠. 와는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추석 전 마지막 날까지 하락세를 지속하나 했는데 그래도 네. 코스닥은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우선은 매수 전환을 했고요. 또 외국인도 매도폭을 줄여나가며 힘을 내주고 있는데요. 코스닥만이라도 상승 마감을 하면 그래도 추석 연휴를 조금은 마음 편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오늘 시장 잘 될까요? 네. 잘 돼야죠. 잘 잘 돼야죠. 돼야 되는 거고 뭐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 조금 의지가 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잘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선은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까지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열리게 되고 그 다음에 미국 증시는 계속적으로 열립니다. 다만 우리는 이제 연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4일 날 다시 한 번 더 시장이 개장되게 되는데 그 사이에 미국은 엄청난 이벤트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나오는 얘기는 이제 셧다운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셧다운이 이루어질 경우 무디스에서는 현재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강등될 수도 있다, 하향될 수도 있다라는 지금 우려 섞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또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화상으로 지금 온라인 미팅을 또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온라인 타운홀 미팅이 또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 제롬 파월이 어떤 식에 대한 얘기를 풀어낼지에 대해서 시장은 또 상당한 관심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권미정 앵커가 가장 좋아하는 PCE 지수 네. 몇 번은 우리가 좀 봤던 것 같습니다. 가장 좋아하진 않지만 연준도 좋아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권미정 앵커가 항상 체크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런 PCE 중요한 지수도 지표 중 하나니까. 맞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지표인데 우리가 이런 PCE 지수, 이제 물가 지수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고요.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어떻게 이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될지가 또 29일 날 또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 자체 시장에 대한 변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이제 이런 얘기들은 대부분 다 악재성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그만큼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뭐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한 예측을 물론 긍정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한 악재는 이미 주가에는 선반영이 저는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오히려 지금 현재 원론적인 부분으로 돌아가서 현재 지수에 대한 부분 자체가 저가냐 고가냐 그런 단순적인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시장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현재 이 구간은 상당한 저가 권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오늘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끝났다. 이젠 미국이 해줘야 할 때. 이제는 미국에 나서야 할 때, 미국의 일정을 살펴봐야 할 때. 그럼 오늘 좀 주워가도 되겠습니까? 주워가도라는 표현이 좀 그러네. 오늘 좀 시장을 사도 되겠습니까? 사셔야죠. 사셔야죠. 오늘이. 우선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그럼 어떤 것을 사야 되느냐 또 우리 시청자분들 그렇게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샀던 종목을 한 번 더 사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도주가 현재까지 빠르게 순환매를 돌고 올라왔던 시장이기 때문에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의료기기라든지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자동차 자 전본 종목이 지금 현재는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 종목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가지시면서 오늘은 가격을 낮춰야 되는 자리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동안 내 포트폴리오에 있던 종목을 또 한 번 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도 괜찮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자율주행 섹터가 좀 강세입니다. 특히 현대오토에보가 연초 대비해서 한 100% 넘게 올랐다가 최근에는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오랜만에 반등에 나선 모습입니다. 3분기 실적도 좀 순항할 거란 리포트가 나오면서 기대를 받고 있는데 이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우선은 이제 오늘 이슈가 나왔던 것이 독일 아우토반이 있습니다. 독일 아우토반에서 벤츠라든지 또는 이제 BMW가 레벨 3에 대한 자율주행을 운행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독일 정부에서 승인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이 강하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과정들이고 뭐 아시다시피 이제 레벨 2까지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크루즈 컨트롤이라든지 또는 잠깐 손을 뗐을 때 앞에서 이제 기계음이 들리죠. 손을 다시 운전대를 잡으세요 정도. 그러면 이제 코너링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차가 요즘은 이제 자동적으로 자율주행화가 지금 진행이 되게 되는데 대신에 이제 레벨 3로 넘어간다는 것은 이제 주로 운전하는 것이 시스템이 되는 거고 대신에 사람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반 도로가 아닌 이제 오토반이 고속도로잖아요. 그 고속도로에 한해서는 이런 레벨 3에 대한 운영을 허용하겠다는 얘기니까 국내에서도 그런 기대감 자체가 지금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구간으로 봐야 될 것 같고, 현대 오토웨브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올해 연말까지 자율주행 레벨 3를 탑재한 모델을 차량을 3대 이상을 생산하겠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 한 대도 사실 탑재가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반기에 좀 더 기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 일단 이제 고급화 브랜드부터 이런 탑재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이제 제네시스 브랜드부터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수출용 모델이라든지 또는 이제 미국에 생산되는 모델들에 대해서는 좀 더 빠르게 이런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우리가 자율주행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업이 바로 이 현대 오토웨브입니다. 사실 한번 급등을 하고 난 다음 현재는 조정폭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수익률을 보면 한 18% 정도밖에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충분히 다시 한번 더 전고점에 대한 돌파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을 봤을 때 자율주행 칩을 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게 나오는 것이 테슬라 도조 슈퍼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엔 자율주행 칩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에 따른 관련된 기업들을 보시면 넥스트 칩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넥스트 칩도 최근에 주가가 조정을 보이고 오늘 반등 모멘트를 좀 붙이고 있는데, 자율주행 칩 관련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강하게 반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 텔레칩스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조금 밀리는 형국도 나타나면서 약간은 이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양상들이 보이고 있는데, 차량용 반도체가 나왔을 때 반드시 얘기 나오는 기업이 텔레칩스거든요. 그래서 현재에 대한 신고가 움직임을 좀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카메라 모듈 안에서는 퓨런티어 이런 기업들은 체크를 다시 한 번 더 하신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오늘 한올 바이오파마를 대장으로 임상 기대가 있는 제약 바이오주가 강세입니다. 우선 한올 바이오파마부터 좀 살펴보죠. 네, 한올 바이오파마가 기술 수출 신약 임상 일상에서 효능을 확인했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한올 바이오파마 기술 수출을 했던 기업이 현재 임상 일상을 했는데 거기서 효능을 확인했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서 이제 제약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이 선별적인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술 이전을 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임상 일상에 좀 더 키워드를 맞춰야 됩니다. 물론 오늘 한올 바이오파마가 점상이 갔던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저는 이 뉴스로 인해서 점상을 갈 수는 없다고 봐요. 새로운 이슈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한번 공부를 했다시피 임상 일사행이라는 것은 안전을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사실. 임상 일상을 하면서 우리가 이것이 효능이 높다, 낮다를 판단하는 것은 임상 2상부터거든요. 그럼 임상 1상은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것이 죽는다, 안 죽는다를 확인하는 과정이 임상 1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임상 1상에 성공했기 때문에 기술 수출에 대한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 여기에 따른 부분 자체가 좀 더 부각되었다기 보기보다는 추가적으로 한올 바이오파마가 앞으로 있을 임상 학회 일정 관련해서 추가적인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점상은 지금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지만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지금 좀 더 열어놓고 봐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고, 우리가 이런 기술 이전 관련돼서 이슈가 또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이 우선 이제 레고캠 바이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레고캠 바이오가 주가가 한번 크게 하락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바닥권역에서에 대한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기술 이전 얘기가 나올 때마다 들썩일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대형주 선에서 본다면 우리가 유한양행 잠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한양행도 최근까지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 조정폭이 조금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유한양행이 꾸준하게 기술 이전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반기 이 유한양행에 대한 흐름도 좀 더 기대해보자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또 알테오젠이 어제는 네. 급락하고 오늘은 또 강세를 보이더라고요. 이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는 좀 보유자의 트레이딩 영역으로 봐야만 하는 걸까요? 우선은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2020년도에 가장 많은 기술 수출을 기록했던 또 회사가 이 알테오젠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급등락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오히려 이제 전일 급락했던 자리가 저가 권역이라고 판단한다면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열어놓고 볼 수 있지 않나. 전고점까지 다시 한번 출하가 나올 수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체크 포인트입니다. 오늘 방산주도 강세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우디 정부 대표단이 방한한다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방산 협력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방산주들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오늘 시장에서 이제 한일 단조가 바닥권에 조금 움직임이 나오는 과정들인데 한일 단조가 언제 움직이는 종목이냐면 이제 탄두에 대한 부분을 중량을 늘리겠다는 얘기 나왔을 때 이 한일 단조가 움직였습니다. 그만큼 이제 미사일류라든지 또는 이제 전차류에 대한 수출 가능성에 대한 부분 자체가 부각된다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고, 사실 이제 이 사우디가 지금 정치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미국과에 대한 관계적인 부분 자체가 급변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상해 방위 협약에 대한 부분 자체를 체결할지 안 할지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런 방산 이슈도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 이제 봐야 되는 것이 이제 S&T 다이내믹스를 잠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S&T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 S&T 다이내믹스에 대한 매출의 90%가 이 방산 쪽에서 나오는 매출들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S&T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더 전고점에 대한 돌파를 좀 더 염두에 둘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면서 지금 현재는 이제 우리가 이런 방산주들에 대한 연속적인 상승을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자리고요. 그리고 이제 전차익이 나왔을 때 또 움직이는 종목 현대로템이 있죠. 그래서 현대로템에 대한 부분도 하방 경직성을 보일 수 있는 자리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요, 이 K푸드 관련주를 들고 오셨다고 합니다. 사실 이 음식료주가 최근 매크로 환경을 고려해서도 좀 경기 방어주로 매력이 부각되고 있고, 또 최근에는 또 해외에서 인기가 높아지면서 그럼 더블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살펴봐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네, 사실 이제 우리가 그 물가가 상승을 한다고 해서 그러면 이런 음식료 관련된 기업들이 피해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유가를 보유하고 있는 재고에 대한 유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시세 차익을 우리가 정제 마진이라고 하는 것처럼 원자재나 소재 같은 경우에도 먼저 사들이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가공시키고 난 다음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현재 우리가 보면 이 K푸드 관련된 기업들도 최근에 이제 물가가 오르니까 이 기업들이 과연 마진폭이 개선될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작년에 대비해서 음식료 가격 또는 이제 농산물 가격은 상당 부분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에 대한 마진폭이 현재는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그에 따른 부분에서 영업이익도 상당 부분 지금 실적에 대한 성장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제 비비고 시리즈가 바로 이제 CJ 제일제당에서 밀키트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한 식품들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 잠시 한번 관련된 기업들을 보시면 최근에 이제 K푸드 관련해서 이제 유튜브에서에 대한 흥행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음식 맛보기 코너가 또 따로 있을 정도로 그 정도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인데, 우선 이제 밀키트 관련된 기업들을 보면 우리 현대그린푸드, 과거에 롯데웰푸드와 롯데제과입니다. 그리고 SPC 삼립이 이제 파리바게뜨 그런 브랜드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양, 뭐 CJ 제일제당, 이마트 같은 브랜드들이 밀키트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최근에 글로벌적인 라면에 상당히 열풍을 불고 있는데 삼양식품이라든지 오뚜기, 농심, 대성 같은 기업들이 또 라면을 생산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대상이 이제 청정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과자나 스낵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오리온이나 혜태제과식품, 크라운 혜태홀딩스 같은 기업들이 존재를 하고 뭐 크라운 제과라든지 혜태제과가 되겠죠. 이런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다만 이제 우리가 음식료 업종을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이 거래량이 많지 않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그리고 대주주 비중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만큼 꾸준한 매출이 나타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음식료 업종은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해줘야 되는 섹터군이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니, 삼양식품이 오늘 50일 주 신고가가 나오면서 네. 거의 한 달 반 만에 한 65%가 올랐더라고요. 네. 삼양식품은 좀 어떻게 보세요? 불닭볶음면 먹어보셨습니까? 네,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먹습니다. 그게 요즘은 이제 동남아 쪽에서는 불닭볶음면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또 이제 그게 그 동남아 태국 음식
뭐죠 그게? 꼼냥꿍?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음식으로 변형된 부분으로 또 판매가 되다 보니까 현지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음식료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삼양식품에 대한 상승세도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따라가고 있는 농심 같은 기업들도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은 좀 더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중에서 원픽 골라주시죠. 눈치 빠르신 분들 조금 아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 중에서 조금 빠르게 움직여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방송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3달, 4달 있다가 올라갑니다. 이런 종목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싫어하시고 조금은 빠른 시세가 날 수 있는 우양이라는 기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양은 대신 이제 현재 시가총액 800억 단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비중 조절을 하셔야 되는 기업이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고 여러분들이 그 마트 같은 데 가면 냉동 핫도그가 있습니다. 그 핫도그 대부분이 우양 제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고메 시리즈도 마찬가지고요. 또는 이제 청정원에서 나온 핫도그도 이 회사가 판매합니다. 제조는 이 회사입니다. 굉장히 대단하더라고요. 지금 미국에서 코스트코에 판매하는 핫도그도 이 회사가 제조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핫도그를 만들고 있는 회사가 이 우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미국 내 K푸드 열풍과 함께 성장세를 보유하고 있는데 대신에 최근에 이제 핫도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유통이 도매를 하는 기업이죠. 그래서 이 우양에 대한 부분을 재평가를 좀 받을 수 있는 과정이라 보고 최근에 이제 이런 고메 시리즈로 좀 더 알려져 있는 핫도그도 이 우양이 납품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를 잡은다면 6,300원, 그 손절가는 현재 5,100원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은 우양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